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평가무량들의 간결한 풀이를 담았습니다. 오직 풀이만 다룹니다. 각 유형의 풀이법은 영상 소개의 링크에 자세히 제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2021년 고3 6월 모의고사 독해 문제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18번 목적을 묻는 거고요. 이런 유형은 대체로 이메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메일의 용건을 생각하면 되고요. 용건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작년에 그 박물관 멤버십에 가입을 했는데 당신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박물관 멤버십 회원을 위한 추가 혜택을 알려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19번의 심경 변화입니다. 심경 변화는요, 처음에 제시된 심경이 맨 끝에 반드시 변하죠. 그래서 그 심경을 보면은 맨 처음엔 온라인 카운슬링에 가면서 내가 어떻게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내 마음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고민을 했다가 맨 끝에 보니까 활짝 웃으면서 다음에 또 보자고 확신을 갖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엔 의심을 했다가 만족을 한 1번 doubtful, satisfied가 답이 되겠고요. 20번 지문은요, 주장을 묻고 있는데요. 첫 문장은 현재의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태가 뭐냐면 과학이 대중매체에 이렇게 등장했을 때 정당하게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버스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버스 나오면은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Popularization of Science가 어떻게 된대요? 과학의 대중화가 greatly enhanced, 크게 보강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되냐면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널리 퍼뜨림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중매체가 과학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든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뒷부분에 가니까 We need more screen praise novels that present scientists in a positive ligh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creen praise novels는 대중매체를 뜻하는 거겠죠. 이러한 대중매체들이 과학자들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맨 끝 문장이 다시 한번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1번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여러 매체에서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한다가 적절한 주장이 되겠죠. 21번입니다. 21번은 밑줄 친 어구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쉽진 않은 문제인데요. On empty inbox가 텅 빈 내면의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인박스를 내면의 상자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뭐 메일함처럼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근데 메일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인박스가 말 그대로 메일함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밑줄에 의미하는 바를 묻는 거기 때문에 비유로 쓰인 걸 테니까요. 그래서 글을 살펴보면요. 그 중간쯤 전반부에 보면은 blocking up for large chunk of time every day for creative work on your own priorities with the phone and email off.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전화기하고 이메일을 꺼둔 상태로 있은 채 창의적인 작업에 몰두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일에 상당한 양의 시간을 그렇게 쏟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내용을 전달한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이제 후반부에 가서 It has willpower to switch off the world even for an hour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세상으로부터 스위치를 꺼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앞에 읽은 내용하고 이어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화기나 이메일 같은 것들을 꺼두는 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버스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일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텅 빈
내면의 상자 혹은 메일함을 위해서 당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도요.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전화기나 이메일 같은 매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전화도 많이 오고 메일도 많이 오는데 그러한 요청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을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한테 진짜 중요한 일은 바로 여기에서 dream인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otherwise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otherwise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 즉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꺼두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이 지문에 따르면 자잘한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품고 있는 큰 뜻을 위해 갈고 닦아야 하는 잠재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선 sacrificing your potential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on empty inbox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 요청을 만족시키느냐?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가 되겠네요. 자, 이제 요지 보겠습니다. 요지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그 처음과 끝을 보고서도 풀 수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계약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적절한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문은 계획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래서 끝 문장을 보면요. A well-developed plan does not guarantee that the executing process will proceed flawlessly or that blah blah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잘 짜여진 계획이 꼭 모든 일들이 흠없이 완벽하게 처리가 될 거라는 건 의미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네요. It does, however, greatly improve its chances라고 하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의 기회 또는 가능성을 크게 개선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잘 짜여진 계획이 어쨌든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면밀한 계획 수립은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 볼게요. 이 주제 지문은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문을 다 보고 풀긴 풀었어요.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 놀이와 몰두,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놀이와 몰두 사이를 편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뒷부분으로 넘어갔더니 It derives from trying out metaphorical transformation ourselves in new ways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오긴 했는데요. 직역을 하면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형이상학적으로 변형시키는 걸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라는 자아를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킨다, 도야시킨다, 확장시킨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부분을 봤고요. 이 가운데 부분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어린 시절의 놀이를 포기한대요. 그렇지만 대신에 이런 활동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어린 시절에 누렸던 그런 놀이의 즐거움, 몰입이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고, 그럼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서 여기서 주제가 뭐냐면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어린 시절 이후에도 놀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4번 Continued engagement in altered forms of play after childhood가 되겠고요. 이 4번 보기는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유년기 후에 놀이의 바뀐 형태에 계속 참가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이제 제목이고요. 이 제목도 내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결국은 다 봤어요. 처음 부분에 보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적인 인식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사회성,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뒤로 갔더니 이제 좋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죠. 어르신들이 이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성의 측면에서. 그런데 이 문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가 가운데 부분 포함해서 전부 다 지문을 읽었고요. 이 가운데 부분을 보니까 As people get older, they tend to prioritize close social relationships라고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가까운 사회적인 관계를 우선시하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회성이 좋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세가 많을수록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어지는 실효들을 더 적절히 살펴보고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Social perception in old age is not all bad news가 되는데 그 old age 하면 그냥 노년기라고 할게요. 노년기에서의 사회적인 인식, 즉 사회성은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도표 일치 묻는 거고요. 여기 2번 지문에 보면은 50에서 64세의 그룹이 인쇄물 형태로 된 책을 65세 이상 되신 분들보다도 더 많이 본다고 돼 있는데 제가 표시한 걸 보면 알겠지만 적게 읽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통 도표 유형은 뒷부분에 답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2번이 이렇게 답이 되었네요. 자, 26번 내용일치 여부를 묻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올림픽 기록을 깼다고 나왔죠? 그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뒷부분에 답이 배치되어 있는 관례를 깼죠. 27번에 일치하지 않는 거는요. 여기 끝부분에 보면 No photography is allowed inside the factory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장 안에서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는 5번이 일치하지 않죠? 자, 그리고 28번은요. 여기 끝부분에 보면 아이스크림하고 핫도그가 현장에서 판매되는데 5번이 판매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맞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일치하는 거를 묻는 거니까요. 자, 이제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은 어법 문제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많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이건 영상이 있고요. 그 영상 링크는 이 지금 보시는 간결독해 영상의 소개글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이 틀렸는데요. 5번이 틀린 이유는 앞에 and가 있죠. 근데 이 and로 이어지는 어구가 to see예요. 그래서 이거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discovers가 to discover나 discover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30번입니다. 문맥사 낱말은 전부 다 읽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조언을 하자면 선지 1번 앞에 문장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잡고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스포츠가 특별한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례로 은행 고객이 있는데 은행 고객이 어떤 은행을 특별히 좋아한다면 그 은행과 자신의 그런 생활을 동일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리고 2번은 이제 스포츠로 다시 돌아와서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팀, 그리고 그 팀이 하는 경기에 대해서 열정적이 되죠. 그래서 passionate는 처음에 제시된 emotional response를 말을 하는 거라서 맞고요. 그리고 3번 보면은 여기에서 even in the face of even in the face of unfilled failure라는 어구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even이 쓰였잖아요. even이 쓰였다는 거는 좀 예외적인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이 even이라는 어구를 통해서 여기서 팬들이
실패와 같은, 패배와 같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정서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팀과 선수에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에 비춰봤을 때 3번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면요. 이건 앞부분은 뭐냐면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와요. 단순히 팀 선수를 좋아하는 것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스포츠에 대한 정서적인 강렬함이 말입니다. 그 운동팀을 이끄는 기관들에게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어떤 점으로 안 좋냐면은 능률성, 생산성 등등을 깎아먹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4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요. 5번이 있는, 그리고 5번 어휘가 있는 문장의 주어는 그 팀에 대해서 어쨌든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전통을 깨니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5번 defeated 맞습니다. 답은 increase고요. 이 increase를 뭐 decrease 같은 줄이다 라는 내용의 단어로 바꾸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네, 31번이요. 빈칸이 이렇게 맨 뒤에 있으면은 제일 먼저 읽을 부분이 처음과 끝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결국은 전부 다 읽고 풀긴 풀었어요. 그래도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먼저 읽을 부분을 이렇게 정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지문은 길긴 하지만 문장은 4개밖에 되어지지 않고요. 이 31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메가스터디에서 집계가 됐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뭘 말하냐면요. 학문 분야가 성장을 해서 더 발전을 시켰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박물관과 대학이 각자의 영역으로 세분화가 되었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수집이라는 게 예전의 위상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collecting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면요.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이게 바로 collecting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더 이상 수집이 최첨단의 지식을 예전처럼 보장하진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맨 끝 문장은 butterfly collecting이 하나의 사례로서 나와 있는 건데, 이 나비 수집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단지 겨울하는 수식어가 이제 붙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빈칸을 알 때는 학문적인 지위, 수집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지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부정적인 의미는 앞에 나와 있는 미어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미어는 단지 겨울한 뜻이니까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어휘는 바로 secondary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제 32번입니다. 32번은 빈칸 위치가 뭐 거의 처음에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뭘 모르냐면요. 자기의 미래는 별로 좋지 않을 걸 알면서도 지금 즐거운 활동들에 흠뻑 몰입하고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모른 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기 보면 avoid information that would blank 이렇게 나와 있죠. 뭐뭐 하는 정보를 피한대요. 그럼 information that would blank는 뭡니까? 지금 누리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정보겠죠. 여기서 avoid가 쓰였다는 거 또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 빈칸 묻는 문제에서 부정 의미가 나오면은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보면요,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미뤄둔대요. 그러니까 아예 부인하는 건 아니고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정보를
구체적으로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Information that could make people sad or mad라고 나오네요. 사람들을 슬프게 하거나 뭐 여기서 mad는 미친도 되겠지만 저는 화가 나는, 불쾌하게 하는 요 뜻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사람들을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밀어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information that could make people sad or mad가 바로 빈칸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빈칸은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정보인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누리는 즐거움에 집중을 못하게 하니까.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는 2번이 되겠죠? Make current activities less attractive. 현재 활동들을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정보를 사람들이 피하고 밀어두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3번이고요. 33번은 뭐 엄밀하게 말하면 맨 끝 문장은 아니죠.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인데 저는 이거를 중간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이 빈칸 부분에 앞과 뒤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꼭 인간의 개입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주체가 지금 자연이죠. 자연 생태계. 그러고 나서 또 문장이 이어집니다. But the context for ecological interactions. 생태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맥 또는 상황은요, 빈칸이라고 하는데, 자,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니까 We certainly can regulate where the lion feeds. 우리가 사자가 먹는 곳을 통제할 수는 있다. 라고 certainly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런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어구는 2번 has increasingly been set by humanity가 되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점점 더 설정이 되어졌다 라는 거예요. 인간의 개입을 담고 있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이고요. 34번은 빈칸이 맨 마지막 문장에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먼저 보았어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풀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처음에는 러벤이라고 하는 새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어떤 측면을 봤냐면 이웃과 그리고 낯선 것의 노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살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니까요. 똑같은 이웃의 노래가 다른 영역에서 그렇게 울려 퍼지면, 그러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웃의 영역과 구별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많이 들어서 친숙한 그런 노래를 전혀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듣는다면, 그러니까 새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노래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걸 듣는다면 그것이 It was treated as the call of a stranger. 낯선 사람의 부름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새가 그 노래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노래가 어디서 들리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에서는 장소가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3번에 territorial sense가 나오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서바이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식하는 게 나온 겁니다. 이웃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4번에 잘 담겨 있죠. 선지 4번 The robins associate locality with familiar songs. 그 새가, 로빈은 울새라고 돼 있는데 저는 새라고 할게요. 새가요, 그 지역성을 친숙한 노래와 연관 짓는다 라는 선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렇게 관계없는 문장 물어볼 때는 키워드가 접대 관내예요. 접대 관내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짬을 잠깐 한번 드려본 거고요. 목도 말랐습니다만. 접대 관내는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이죠.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요. 자, 주어진 문장. 선지 1번 앞까지의 문장이 기준이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그 혈연 관계라는 게 현대에 와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 가족들은 핵가족으로 살면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있다 보니까 가족의 모임을 자주 이제 가지면서 그런 가족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보면은 이러한 변화된 세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수정된 대가족이라고 명명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2번으로 가면은 그 수정된 대가족 형태가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4번이 다른데요. 4번에서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죠. 최연장자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전통 가족의 모습이고요. 전통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건 현대에 맞춰서 가족이 바뀌었다는 그 기준에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4번이 관계없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네, 36번 보겠습니다. 36번은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A, C, B가 답이었는데요. 이렇게 A가 하나만 있을 때 답이 된 경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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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문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깼고요. 그런 점에서도 36번을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EBS에서는 오답률 1위,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는 오답률 2위가 되었고요. 제 생각에는 선지가 기존의 관례를 파격적으로 깬 게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풀이 시작하죠. 주어진 문장 살펴보면요. Special Reference, 그리고 공간적인 참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공간적인 참조에 랜드마크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번에 보면은 여기서 랜드마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실험을 실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C로 바로 이어지는 거는요. 주목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의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C가 A 다음에 이어지는 거 맞고요. 그리고 B에 보면 this asymmetry of distance가 나오는데 그 거리의 비대칭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 거리의 비대칭성이 나와 있는 단락이 C입니다. C에 보면은 실험을 하고 나서 본 그런 주목할 만한 결과물에 사람들이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길고 짧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인식이 비대칭적이었고요. 그 내용이 바로 C의 실험 결과로 제시된 내용이 바로 이 비대칭성이죠. 그러니까 여기 this asymmetry of distance가 받아주는 내용이 C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실험을 시작했고 그 결과물 나왔고 결과물에 담겨있는 비대칭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B,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A, C, B가 되겠습니다. 37번을 보면요. 37번은 시작 문장이 한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조선업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윤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이윤을 낼 때의 핵심 그런 투입은 가격이 낮은 철강이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상황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Now consider the thinking of potential investors in the region 이라고 하면서 그 철광의 투자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받아주는 거죠. Assume that shipyards are the only potential customers of steel. 조선소가 유일한 소비자라는 거죠. 그런 소비자들의 경우에 어떠한지라고 얘기하면서 Now we have two possible outcomes를 제시합니다. 두 개의 가능한
결과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제 A로 또 이어지는 거죠. 이 A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성과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 형태의 투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both types of investments가 받아주는 어구가 B에 있는 거죠. 그 B를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제 two possible outcomes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두 개의 두 유형의 투자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B에서 보면은 multiple equally boolean라는 것도 주목을 해야죠. equally boolean이라고 하는 거는 평형 상태라는 건데 여기 A에 보면은 그 평형에 대해서 equally boolean이라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CBA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8번이에요. 38번은요. 주어진 문장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네요. 또 그러나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앞에는 좀 문제가 아닌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 고용인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접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아래에 제시된 글을 보면요. 일단 선질번 앞까지의 문장이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서 감독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감독자가 직원의 그런 업무 수행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평가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 뒤에 문장을 보니까 갑자기 감독자들이 그러니까 그 상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급자가 고용인을 그 평가할 때 관찰할 수 없는 거를 평가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문제점인 거죠. 그런데 이번 앞에 문장에서는 아직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should supervise rate blah blah 이 문장이 나오기엔 좀 뜬금없긴 하죠. 그러니까 2번이 제일 자연스러운데 2번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이게 문제점입니다 라고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문장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3번 이후부터는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요. 3번 이후, 그러니까 to eliminate this dilemma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 4, 5번은 문제점을 처음 제시하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39번 보고요. 39번에서는 주어진 문장이 this가 있다는 거 주목해야죠. 이것은 특히 적용이 되는데요. 잠의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그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어지는 내용은 반응을 덜 한다는 내용이 이제 나와야 되겠고 이 주어진 문장 앞에는요. 그 잠에 대해서 어떤 이점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1번 앞까지의 문장이요. 선질번 앞까지의 문장이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는 잠이 진화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4번 뒤에 가니까 on the other hand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얘기 하는 걸 보면요. 여기에서 4번 이후의 문장이요. Preserve sleep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suggests that sleep additionally provides some vital services for the organism 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추가적으로 중요한 또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고요. 5번 뒤에 문장을 보니까 결국은 그저 편하게 쉬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들을 또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잠이 하는 역할이 추가적으로 또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5번이 가장 적절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문이고요. 요약문은 일단 제시된 요약문 가지고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요약문은 글의 주제, 요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먼저 본 다음 그래도 안 풀리면 중간을 보고 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약문을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나무를 심는 행위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B에 들어갈 내용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또 어떻게 하는 내용이래요.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을 이제 봐야 되고요. 처음은 그 영국에서 영국인들이 나무를 심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니까 그 행위가 어떻다고 합니까? Patriotic Act라고 하네요. 애국적인 행위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서 B는 분명히 나왔죠. 애국심을, 국가에 대한 충성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B의 답은 exhibition이 맞습니다. 그 exhibition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은 뭐 3번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A의 답을 찾아보면요. 여기 가운데 부분 이제 보면은 to declare the extent of their property and the permanence of their claim to it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it은 땅이죠. 땅에 대한 자신의 주장, 소유권을 선포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permanence of their claims라고 나왔네요. permanence는 지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A번은 last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lasting exhibition으로 되어 있는 3번이 답이에요. 이제 41번부터 시작합니다. 41번, 42번은 1지문 2문항이죠. 1지문 2문항은 저는 문제부터 먼저 보고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보통 첫 번째 문제는 제목이거든요. 이런 제목은 지문의 처음과 끝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는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어휘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 문제를 풀어놓고 일단 대략이라도 풀어놓고 두 번째 문맥상 어휘 문제를 풀면서 제목 문제를 또 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1지문 2문항에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하게 발휘가 될 수 있죠.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1번, 41번이요. 풀기 위해서 처음과 끝을 먼저 보면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가 나오죠.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첫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요. 버스로 시작하는 부분부터 저는 보았어요. But if the concept of privacy first became interesting legally as a response to reproductions of images through photography and newspapers,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쉽게 말하면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뭐 사진, 신문 등등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한 것만 이렇게 다룬다면 그렇다면 more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blank new threat to privacy 최근의 기술적인 발전이 새로운 위협을 사생활에 뭐뭐 한다는 거죠. 일단 포즈는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냥 제외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바뀐다는 얘기가 첫 부분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예전처럼만 보게 된다면은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맨 끝 문장에 보니까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지금 그러한 도전들의 측면에서 다시 해석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생활을 봐서는 안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겠어요? 3번이죠. The right to privacy evolving concepts and practices. 그러니까 사생활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건 진화하는 개념과 행위라는 거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풀어놓고요. 그 답이 안 나와도 돼요. 대략 알아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맥상 어휘 문제를 푸는 건데
네, 42번이고요. A번 보면은 similarly 나와 있는데 similarly는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존중이 되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요.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제약되는 경우 그 적용 범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두 번째 문장도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제약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문장과 똑같은 그런 제약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similarly 맞아요. 이거는 그 논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번에 보면은 일단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However, 그러나 when we move away from the property-based notions of a right to modern notions of private and family life, 우리가 영역을 이동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재산에 대한 소유에서 개인적이고 가족의 삶에 대한 현대의 인식으로까지 우리가 확장을 할 때, 그렇게 갈 때 We find it blank to establish the limits of the right. 우리가 그 권리의 제약을 정의하는 게 더 쉬워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예전에는 사생활이라고 하는 걸 어떤 자산의 형태로 정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생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자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도 사생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뀔 때, 이렇게 사생활이라는 게 더 확장이 될 때, 우리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게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건 내용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변화된 개념에서의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가 easier가 아니라 harder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more difficult라든지. 자, 이제 C로 갑니다. C는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대절을 보시면 돼요. C의 주어를 보면은 certain information and images about us should not be circulated 나오는데 사생활이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에 대한 그런 정보나 이미지가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circulated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D 보면은 역시 이 D가 있는 문장을 보시면요. Furthermore, privacy incorporated the need to protect the family, home, and correspondence from arbitrary interference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필요를 합치는 건데요. 그 필요는 뭐예요? 가족과 가정과 가족 그리고 자기 집안 그리고 코리스판던스 어떻게 알고 서신 왕래하고 교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임의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생활 보호인 거 맞습니다. 내용으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로 가면은 이거는 아까 제목 문제 풀면서 대략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지금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은 상태로 두면은 그게 위험을 초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생활이 이런 거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생활이라는 게 더 확장이 되어 가지고 예전처럼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위협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그러니까 이의 포즈는 위험을 제기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1지문 3문항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지문에 여러 개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문제부터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순서 문제는 일단 주어진 단락 A는 전부 다 읽고 B, C, D는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는요, 지금 여자분들이 래프팅을 즐기고 있네요. 그리고 끝부분에 보니까 미아가 소피아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외쳤습니다. 미아야 너 괜찮니? 아니 소피아야 너 괜찮니? 너 무섭지 않니? 이렇게 미아가 소피아한테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 괜찮아 나 좋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C가 오고요. 이 C의 뒷부분에 보면은 그 미아가 당연하지라고 하면서 래프팅이 최고야 라고 하네요. 그런 다음에 레베카가 자기 친구가 한 말에 동의를 하면서 엄지를 딱 이렇게 드는 거죠. 엄지척 한 다음에 소피아한테 또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now they could see why she had suggested going rafting. 뭐 중간에 읽지 않았으니까 왜 래프팅 하자고 제안했는지를 이제는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B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말 잘했어. You've got a good point. 하면서 그 대담한 무언가의 마음가짐을 갖고 졸업하는 거 좋아. 라고 하죠. 그러면 소피아가 그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만족해하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어. 나 멋져.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C, D, B가 됩니다. 이렇게 각 단락에 처음과 끝을 보고 그 내용을 이어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러면 44번 이제 가는데요. 밑줄친 대상이 가리키는 거고 이미 43번을 풀면서 상당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A가 미아가 소피아한테 소리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U는 소피아고요. 그리고 B는 지금 레베카가 한 말에 있는 거죠. 레베카가 말을 하면서 내가 많이 배웠어 라고 한 거니까 B는 레베카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3번만 보면은 답이 뭔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44번 문제에 등장하는 지칭은 대상이 딱 둘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에서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3번에서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답이 누군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C를 보면요. 소피아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C는 소피아입니다. 답은 2번이 되는데 D, E 확인을 하면요. D 같은 경우는 소피아가 소리친 거죠. 그리고 앞에 여기 소피아 looked around 있으니까. 그리고요. E는 소피아가 설명하는 대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피아가 말하면서 it might be give me more confidence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me는 소피아가 되죠. 자,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43, 44번 보면서 이 두 문제를 풀면서 상당 부분을 읽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풀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풀이하면서 읽지 않은 데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어디 있냐면 D단락 중간에 보세요. D단락 중간에 보면 소피아가 하는 말이죠. But I graduate from college in a few months, and before I do, I wanted to do something really adventurous to test my bravery 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래프팅을 즐기는 이 순간에 소피아는 졸업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5번에 졸업 후에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졸업 전에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월 모의고사 간결 풀이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봤을 때 6월 모의고사는 쉽습니다. 3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렵고요. 4월 모의고사보다는 쉽다는 게 저의 인상이에요. 저의 인상. 아무튼 쉽게 나가는 게 평가원의 지향인 거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유형풀이법을 숙지를 하셔서 적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두실 겁니다. 그러면 다들 잘 되시길 바라며 저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